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볼 트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네, 이번 트렌드는 경제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돌봄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좀 약자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을 지칭하고 있던 말이었다가 요즘엔 점점 서로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그리고 관계 돌봄으로 이 돌봄 세 가지를 나눴다는데 그 중에 관계 돌봄은 저희 같은 정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일상도 돌봄의 대상으로 보편화되어서 그냥 인간관계도 일종의 서로를 돌보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른바 돌봄의 서비스화라고 한대요. 이 돌봄의 서비스화는 대표적으로 CU 편의점,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CU 편의점이 파출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근마켓이 이제는 사명을 당근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앱으로 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당근이라는 말 자체가 당신 근처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변화하고자 하는 트렌드와 알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CU의 변화 그리고 당근의 변화가 동국대학교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돌봄 서비스를 서로에게 줄 수 있을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요약을 잘 해왔네요. 네, 좀 잘해온 티가 나는데 일단 저희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20대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대와 대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연령대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뭔가 딱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왠지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사회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20대의 약 40% 정도가 자주 외로움을 느끼거나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끼는 세대가 바로 20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너무 바쁘잖아. 요즘 공모전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외로울 틈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느끼는 외로움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고 그게 외로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바쁘지만 오히려 그렇게 바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못 챙기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좀 일종의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 교수님은? 네,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이 좀 더 깊어지면 우울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운 것을 서로 챙길 수 있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을 좀 해서 뭐 스트레스 관리 자기만의 비법을 공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근 마켓처럼 같이 할 사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뭐 앱이 있다든지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돌봄 받을 때도 외로움이 충족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그 기쁨도 외로움이 많이 충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끼리의 외로움을 덜 수 있는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동국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 또 아기가 어리다고 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 학교에 교직원 자녀를 돌보는 그런 돌봄도 있나요? 정말 아이들이 오면은 수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있는데 네, 한 번씩 데려오고 싶기는 한데 네, 맞아요. 교직원 자녀를 위한 이렇게 돌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돌봄을 이렇게 대학생들의 쉼터 경험과 연결해서 뭔가 네네네 우리 또 이렇게 사범대에 있으니까 이런 교육적인 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도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트워킹을 교내에서도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중구민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하고 두 번째 서비스 정말 교직원 자녀 만약에 제가 그 앱을 이용하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용을 한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구경도 이렇게 해주고 귀엽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네. 예비 부모 교육 실습 과정도 만드실 수 있겠네. 그 학교 내에 학생
사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얼마 전까지 이제 자취를 이 동네에 좀 살았었는데 사실 중구라는 특성상 아기를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초중고등 학생들, 대학생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만 보게 되는데 그렇게 특히 제일 외로움을 느낄 학생들이 자취나 기숙사에 혼자 사는 친구들일 거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기나 아니면 굳이 아기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이렇게 네트워킹이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런닝 같이 돌 사람 아니면 뭐 남산 같이 갈 사람 이게 굳이 뭔가 SNS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냥 누가 올려서 거기에 참여 버튼 누르면 몇 시까지 모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앱을 되게 설정해서 하면 되게 또 동국대 학생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또 서로 안전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에 아이디어가 막 그쵸.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깝게 이게 동네 폴리스 잠시 멀리 가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어디에도 없는 총장님이 이 방송 보셔야 되는데 총장님, 총장님 보고 계신다면 저희 방금 말씀하신 거 수용해 주셔서 앱 2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동북 2024 1화 지상의 모든 심리 김성규 교수님 그리고 자녀와 소통하는 훈련 중심 예비 부모교육 이영 교수님과 함께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두 교수님은 올 한 해, 우리 2024년이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으실까요? 제가 보는 올해의 트렌드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라는 VR 기어를 이제 내놓았죠. 그래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그 제품을 내놨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이 판도를 바꿔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벌써 아이폰이 아마 2007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이제 사람들에게서 스마트폰은 더 이상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고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는 욕망들이 이제 다시 또 들끓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애플이 이런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는 것 그리고 요즘 반도체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반도체가 또 나올 것이고 인공지능과 결합해가지고 아마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을 때 되게 이런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상당히 티 같은 예측이다. 약간 정말 어떤 게 떠오를 것인지 이게 공간 컴퓨팅. 네, 굉장히 올해가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올해는 저는 뭐 트렌드 예측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변화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뭐 우리나라 선거, 뭐 미국 선거에서 실제로도 판이 좀 많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하게 저는 예측은 못하겠지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막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는데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뭐 급변하는 사회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들고 불안해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가고 싶은데 맞춰가기 어려운 굉장히 노력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마음 편하게 또 자기 이 트렌드를 또 열면서 트렌드에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면서 또 그래도 자기의 속도를 맞춰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1년 정말 큰 변화. 그 AI 쪽에서 제가 정확히 이 문장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AI 대표 주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게 AI에 몇 번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마지막은 얼마 전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요즘 사회는 AI뿐만 아니라 공간 컴퓨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세계 정세나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거고 수업 때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이런 멋진 답변과 함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멋진 답변들과 함께 세 가지 트렌드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른 트렌드로 다음 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